안녕하십니까? 그림책으로 읽는 영성 노트르담입니다. 마리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그림책은 청소기에 갇힌 파리 한 마리. 원제는 Bug in a Vacuum, 멜라니 와트 글 그림이고요. 김선희 옮김, 우리 여유당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군요. 네, 마리아 선생님, 오늘의 책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책은 2015년도에 캐나다와 미국에서 첫 출간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파리 한 마리가 그 엄청난 상황을 받아들이는 5가지 단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작가 멜라니 와트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97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났고요. 프랑스계 여성 작가입니다. 작품으로 고양이 체스터 시리즈가 있고 또 처음으로 밖에 나간 날, 처음으로 친구를 사귄 날 등 처음으로 시리즈가 유명합니다. 책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그림과 함께 전체 스토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리 한 마리가 파란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집 울타리 안으로 날아 들어가네요. 마당에는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의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자기가 아주 아끼는 강아지 인형을 데리고 있습니다. 파리는 집 안으로 날아 들어갑니다. 나폴레옹도 파리를 쫓아 집 안으로 들어가죠. 화장실 겸 세탁실을 지나서 부엌을 통해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거실에서 멈추네요. 그러고는 멋진 지구본 위로 냉큼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아끼는 강아지 인형을 쏙 빨아들인 진공 청소기는 지구본 위로 다가오더니 파리마저 쏙 빨아들이고 말았습니다. 파리가 세상 꼭대기에 앉아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청소기 버튼 하나로 파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주위는 온통 어둠뿐입니다. 여기가 어딜까? 파리는 몸이 뒤집힌 채로 생각해 봅니다. 저기요? 라고 묻는 파리의 목소리에 청소기 곁에 서 있는 나폴레옹 개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파리의 마음 1단계, 부정, 불쾌한 현실 완전 삭제. 파리는 생각합니다. 우와, 여기 진짜 멋있는걸. 정말 아늑해. 친구들한테도 말해줘야 되겠어. 그런데 좀 이상해. 불빛도 없고 너무 조용한데. 혹시나 생일 깜짝 파티? 얘들아, 내 생일인 거 어떻게 알았어? 아닌지도 모르겠다. 갇혀있는 것 같아. 오도 가도 못하게. 이건 꿈이라고. 이리저리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파리가 스스로를 꼬집어 보는 아얏하는 소리를 청소기 옆에 서 있는 나폴레옹이 듣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내 친구 강아지 인형이 내는 소린가? 파리의 마음 2단계, 타협. 새로 태어날 당신을 위해서 문제를 씻어버리세요. 이윽고 파리는 혼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한데요, 청소기님. 저를 잘못 빨아들이셨어요. 이제부터 아주 착하게 살게요. 혹시 다음 주 월요일에 저를 다시 빨아들이시면 안 될까요? 오늘 밤은 친구랑 선약이 있걸랑요. 좋아요, 그럼. 어지른 거 싹 치울게요. 지저분한 곳에는 얼씬도 안 하겠다고 약속해요. 그럼 되죠? 네, 청소기님. 이렇게 애걸하는 파리의 목소리를 이번에도 청소기 옆에서 나폴레옹이 듣고 있습니다. 파리의 마음 3단계, 분노. 휙휙 저어서 후다닥 데우고 아무렇게나 빨리 드세요. 아무도 응답해주지 않자 파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날 꺼내주지 못해. 난 참을 만큼 참았다고. 그리고 점점 더 분노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릅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아. 한번 붙어보자 이거지. 왜 하필 나야? 얼른 꺼내주지 않으면 여기를 온통 엉망으로 만들겠어. 공격! 쾅, 우지끈 퍽 하는 소리들이 청소기 안에서 들려옵니다. 청소기 옆에 서 있던 나폴레옹은 친구를 구해내기 위해서 흡입구를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파리의 마음 4단계, 절망. 불행하게 끝나는 완전 불공평한 이야기. 이윽고 파리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말합니다. 내 삶은 엉망진창이 됐어. 예전으로 돌아가긴 다 틀렸어. 내 꼴을 봐. 난 끝났어. 가망 없어. 그래, 인정해야지. 내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나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거 말이야. 희망 없어 라고 읊조리는 파리의 말을 듣고 청소기 옆에 나폴레옹도 친구가 없는 삶이란 사랑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같이 절망에 빠집니다. 파리의 마음 5단계, 수용. 부드럽고 편안해요. 파리는 드디어 백기를 듭니다. 항복, 깨끗이 단념할게요.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말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자. 그러고선 같이 청소기에 빨려 들어온 강아지 인형의 귀에 살포시 몸을 기댑니다. 청소기 밖으로 다 괜찮을 거야 하는 파리의 목소리가 들려오죠. 그런데 청소기 옆에 서 있던 나폴레옹은 개 간식을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갑자기 청소기가 스르르 움직이기 시작해요. 쓰레기 청소차에 실리네요. 아, 나폴레옹이 물어뜯는 바람에 너덜너덜해진 청소기를 주인이 버리는가 봅니다. 청소기를 실은 청소차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청소차를 나폴레옹이 뒤쫓아가네요. 친구가 버려지는 걸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건가 봅니다. 한참 차를 쫓아가던 나폴레옹은 다른 집 앞에 있는 개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 개의 이름은 조세핀입니다. 한편 청소차는 언덕을 올라 쓰레기 하치장에 도착했네요. 덜컥 하고 떨어지면서 안에 들었던 강아지 인형이 뱉어집니다. 우당탕 하는 충격 끝에 아직도 청소기 안에 들어있는 파리는 이윽고 한 줄기 빛을 보게 됩니다. 저긴 어딜까? 파리는 빛을 향해 날아가요. 정말 어떻게 된 일이죠? 바깥입니다. 바깥으로 나온 겁니다. 파리는 다시 생기를 되찾아서 하늘 위로 날아갑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고요. 마지막 장면의 그림도 또 세세히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어느덧 노을이 물든 예쁜 하늘 아래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나폴레옹과 조세핀, 또 버려진 강아지 인형의 실을 풀어서 새 둥지를 만들고 있는 새, 나폴레옹이 살던 집 앞에 놓인 새 청소기 박스 등이 보입니다. 그림 이야기를 해보죠. 일반적인 그림책에 비해서 페이지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때문에 뭐 불가피한 일이겠죠. 근데 참 여러 가지 디테일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참 만만치 않고 쏠쏠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단계마다 등장하는 물건들을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스프레이, 세탁세제, 냉동식품, 또 옛 이야기 책과 티슈과 이런 것들은 모두 앞장면에서 나왔던 것을 한 번씩 더 쓰고 있는데요. 표면에 적혀있던 설명서 내용도 교묘히 바뀝니다. 예를 들면 성가신 잡초를 제거하는 스프레이는 불쾌한 현실을 삭제하는 스프레이로, 묵은 때를 날려보내는 세탁세제는 문제를 씻어내리는 새로운 세제로, 간편하게 데워 먹는 냉동식품은 아무렇게나 빨리 먹어치워야 되는 음식으로, 알콩달콩 재밌는 옛 이야기 책은 진짜 슬픈 이야기를 말하는 절망의 책으로, 그리고 순하고 부드러운 티슈는 부드럽고 편안한 무엇이 되는 식입니다. 이것들은 각 단계에서 파리가 받아들이고 느끼는 감정과 인식의 매개체가 됩니다. 생생한 얼굴 표정과 함께 온몸에서 이 파리의 심정이 드러나는데요. 때문에 독자들은 감정이입하고 또 공감하게 되죠. 한편 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강아지 인형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개 나폴레옹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 밖에도 그림을 찬찬히 뜯어보면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네,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소기에 갇힌 파리 한 마리가 의외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5단계를 아주 재미있게 펼쳐 보이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책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의 저서 죽음과 죽어감,
이 책 아주 오래전에 출간된 책이지만 이 책에 실린 내용에 기초하고 있지요. 네. 그죠? 그 얘기부터 좀 들려주시죠. 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1926년 스위스에서 태어난 분인데요. 인간의 죽음에 관한 연구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정신의학을 전공하고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과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고 호스피스 운동을 최초로 시작했죠. 자신의 저서 죽음과 죽어감에서 불치병과 시한부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인 과정 5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죽음, 상실 또는 슬픔을 받아들이는 5가지 단계. 제1단계 부정, 제2단계 타협 혹은 협상, 제3단계 분노, 제4단계 우울 또는 절망, 제5단계 수용. 오늘의 그림책에서는 바로 이런 개념을 토대로 해서 주인공인 파리가 겪는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파리 한 마리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정했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대상과 이리저리 타협을 시도하고 그것이 소용이 없자 분노를 터뜨리면서 반격에 나서고 이어서 걷잡을 수 없는 좌절과 절망, 우울의 나락에 빠졌다가 결국엔 자기가 처한 현실을 순순히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5단계를 재미있는 그림과 재치 있는 대사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자기의 전생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죽느냐가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주창했습니다. 말기 환자 수백 명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것이 바로 죽음과 죽어감인데요. 그 외에도 많은 저서를 발표했습니다. 생의 수레바퀴, 인생 수업. 그 책에서도 저자는 죽음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의미, 그 핵심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또 인생 수업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 죽음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로막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는 욕망으로 끊임없이 분투하는 대신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우리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멋진 선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삶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시험과 도전으로 이루어진 학교입니다. 네, 각각의 등장인물이 갖는 상징성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되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파리는 주인공이지만 어떤 인생의 한 정점에서 공교로운 상황에 나락에 떨어지게 된 한 인물을 뭐 상징한다 볼 수 있고 네. 그 밖에 뭐 개 나폴레옹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이 파리를 빨아들인 진공청소기라고 하는 그 오브제 역시도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뭐 개 주인이 또 배경에 있고요. 각각의 인물의 상징성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파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운명에 휘둘리는 우리 모두라고 봐도 뭐 무리가 없겠죠. 한순간에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개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끼던 강아지 인형이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서 애를 태웠죠. 그리고 그 청소기가 청소차에 실렸을 때 그 뒤를 쫓아갔지만 언덕에 올라가다가 다른 집 개 조세핀과 눈이 맞았죠. 나폴레옹과 조세핀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조 없는 등장인물이지만 새로 만난 인연 덕분에 아끼던 것을 잃어버린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강아지 인형은 개 나폴레옹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대상물로 보면 됩니다.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운명을 주관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처럼 저에게는 느껴지더군요. 또 청소기 주인의 경우는 오래된 것에는 금방 그 마음을 주지 않고 버리고 새 것만 탐하는 현대인의 초상처럼 보이기도 하죠. 또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청소기 호스에 저는 주목을 했는데 우리 삶의 여정이기도 하면서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어떤 구간, 시간을 상징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 끝에는 어둠이 있기도 하고 빛이 있기도 하겠지만 어떤 것이든 그 다음은 새로운 차원의 세상일 것입니다. 결말도 참 재밌고 흥미있는데요. 네. 파리는 버려진 장소에서 빛이 있는 쪽을 향해서 결국 이제 날아가게 되죠. 청소기 밖으로 나가는 것. 네. 그런데 이제 이 강아지 인형은 새둥지로 다시 쓰이거든요. 그리고 개는 또 새로운 짝을 만나고 등등 여러 가지로 흥미롭습니다. 네. 작가가 힘을 잃지 않고 결말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털실로 만들어져 있던 강아지 인형은 정말 그대로 버려질 줄 알았는데 새롭게 쓰여져서 거듭났습니다. 나폴레옹은 새로운 사랑을 만났으니 해피엔딩이고요. 무엇보다도 파리가 행운이었죠. 끝까지 절망이나 분노, 우울에만 사로잡혀 있었더라면 빛을 보지도 또 빛을 따라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결국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 겸허함이 큰 도움이 된 거죠. 파리도 나폴레옹도 강아지 인형도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빅터 프랭클 박사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자는 유대인이죠.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갇혀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그런 사람이고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관찰을 했던 사람이죠. 네. 그는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 책에서 내리고 있는데요. 수용소의 비참함과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인간은 어떻게든 적응하고 또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없이는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그런 것을 역설했고요. 행복은 추구하고 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임을 역설했습니다. 네. 오늘의 그림책 이야기는 이러한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주장과도 어느 부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마리의 파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 그리고 슬픔을 받아들이는 5가지 단계를 그린 이 그림책 네. 영성으로 다시 읽어주세요. 예, 오늘의 그림책은 우리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격변에 대해서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 이분은 임상을 통해서 수백 명의 그 죽어가는 환자들, 말기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그 임상 경험을 연구하고 정리한 그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는 그런 점. 네. 그래서 이 그림책이 또 더더욱 특별한데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봉착하게 되는 뭐 크고 작은 곤혹스러운 문제들이 있죠. 네. 또 우리 존재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이나 크고 작은 상실, 이별 이런 앞에서도 이와 같은 심리적 변모의 과정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 연인 사이의 이별에서도 부정이라든지 타협, 분노, 우울, 수용 이러한 그 5단계의 심리적인 변모, 이런 것들 뭐 연애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런 감정의 변화 금방 다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떤 문제, 그로 인한 갈등 속에서도 이런 감정이 뭐 이렇게 한두 단계가 생략되거나 건너뛰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락가락 하지만 이런 감정의 변모는 늘 관찰이 되는 거다. 네. 이런 것이죠. 근데 이제 하물며 어떤 우리가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 그죠? 그것도 이제 우리의 어떤 기대 수명을 거두절미하면서 치고 들어오는 그런 어떤 도련한 그런 그
숙명, 운명 앞에 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질병으로 인한 사망 선고 뭐 이런 네. 것들이죠, 그죠? 시한부 인생. 근데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 수명에 못 미쳐서 그보다 너무 빨리 이제 어떤 죽음이 도래한다든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아주 극적으로 이런 5단계의 그 감정의 격변,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곡진하게 다시 갈무리한다는 것은 사유의 원천으로서의 그 책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믿음의 자녀인 우리 신자들, 우리 주님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한 권의 그림책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통찰과 계시의 음성을 예민하게 자각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도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앞에 죽음은 필연이고 숙명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히브리인서의 말씀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이 소중한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 그 너머에 바로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영생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죠. 이 창세기와 히브리서 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여러 시련과 고난, 역경을 만날 때 여러 단계에 걸친 감정의 격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 이 사실 긍정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지나온 삶을 반추하고 또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미래를 기약하고요. 어떻게 삶의 어려운 고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야 될지, 무엇보다도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삶을 마무리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기에 갇힌 파리 한 마리라는 그림책을 함께 보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고 기발하게 그려져 있지만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삶의 의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주 재미있는 그림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남 라우렌시오, 손희정 마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